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원래 오늘은 어닝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분석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긴급 포스트가 올라오면서 이 소식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정말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을 통해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 기존 합의치인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의 원인으로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고요. 작년 7월과 10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만나 무역 합의를 마쳤고 미국은 약속대로 관세를 낮췄지만 왜 한국 국회는 이 역사적인 합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으니 다시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들고 있는데 현재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예기치 않게 한미 무역 관계의 뇌관이 된 모양새고 테슬라처럼 한국산 부품의 의존도가 높거나 한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 인상분이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실제 행정명령으로 이어지기 전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새로 생긴 변수가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리스크가 테슬라 공급망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은 앞으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하려고 하고 테슬라 어닝 전에 꼭 확인해야 될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속보와 롬바론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우선 테슬라 관련 간단한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예고하고 있었던 2025년이라는 말의 시점보다는 좀 몇 주 정도 늦어진 감이 있지만 실제로 운영을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경험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테슬라티의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FSD 버전 14로 1만 마일 무개입 주행을 달성해서 화제가 된 데이비드 모스라는 분이 오스틴 현지에서 직접 4일 동안 38번이나 로보택시를 호출했지만 이 38번 모두 무감독 로보택시를 부르는 것은 실패했다고 하고 영하의 기온과 눈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호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요원이 탑승한 감독형 차량이 계속해서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테슬라의 AI 프로그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아숍 일리스와이미는 현재 테슬라의 운영 방식은 기존의 로보택시에 소수의 무인 차량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직은 테스트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자, 시스템적으로는 무인 주행이 가능은 하지만 안전 데이터의 확보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무인 차량의 배차 비율을 극도로 낮게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놀랍게도 오스틴 로보택시의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포착되고 있는데 이 센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측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에 와셔 노즐이 추가된 모델 Y 차량들이 목격되고 있고 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무인 운영을 위한 물리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변형도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인 로보택시를 호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테슬라의 기술적인 한계라기보다는 이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이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무인 차량이 돌아다니냐보다는 사고 없이 얼마나 무인 차량의 비율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느냐가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치를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전용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의 양산 준비를 위해서 기가텍사스의 생산 라인 인력을 본격적으로 확충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공식 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최근 사이버캡의 바디핏 테크니션과 엔드 오브 라인 품질 관리 전문자의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고 하고요. 이번 채용에서 주목할 점은 직무의 성격인데 이 바디핏 테크니션은 차량 조립의 마지막 단계에서 패널 사이의 간격과 단차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외관의 품질을 완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드 오브 라인 공정은 차량이 출고되기 직전 최종 검수 단계를 의미하고 있고 이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기가텍사스 내에 사이버캡의 생산 라인의 물리적 셋업이 거의 끝났고 실제 차량이 라인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이 4월부터 초기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고, 초기에는 좀 느릴 수 있지만 점차 생산이 S커브를 그리며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채용 공고는 테슬라가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고, 이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정밀한 검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제 모든 시계바늘은 2026년 4월을 향해서 일치하고 있고요. 이 4월 이후에는 얼마나 사이버캡이 양산의 속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테슬라의 주력 모델이 모델 Y에서 로보택시로 점점 변화되는 역사적 변고점이 바로 4월이라고 생각하고, 4월에 출시되는 사이버캡의 첫 차량을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유럽 시장 진출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단서가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인플루언서는 최근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FSD를 사용하던 중 화면에는 국가의 국경에 진입한다라는 안내문이 나왔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FSD를 이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새로운 안내 문구를 받았다고 전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유럽 시장의 런칭을 위한 기술적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미국의 줄을 넘나드는 것만큼 유럽에서는 국경의 이동이 잦고, 이 국가별로 현재 자율주행의 규제와 승인이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가 각국의 국경을 근접할 때마다 시스템적으로 자동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유럽 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 역시 다보스 포럼에서 인터뷰를 통해 2월부터 유럽과 중국에서 FSD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는 네덜란드 차량국을 통한 국가별 면제 승인 루트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네덜란드의 차량국인 RDW가 먼저 승인을 하게 된다면 다른 EU의 회원국들도 네덜란드의 승인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는 유럽에서 헝가리와 핀란드, 스페인 등으로 FSD의 시승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규제 당국과 소비자들에게 기술적 신뢰도를 증명하는 현지 마케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고요. 유럽에서의 FSD 시작을 기대하게 합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2월 중 유럽의 FSD 승인이 현실화된다면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고마진 소프트웨어의 구독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북미 이외에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고요. 과연 네덜란드의 공식 발표와 또 유럽형 FSD의 구독 가격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최근 리포트에 따르게 되면 기가 텍사스에서 아주 이례적인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테슬라 경영진은 이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지를 하나 전달했다고 하는데, 바로 오는 2월부터 옵티머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규모 훈련을 바로 기가 텍사스 현장에서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소식이 왜 중요할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옵티머스는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프리몬트는 일종의 실험실인 상황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이 옵티머스의 기본적인 것들을 실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옵티머스가 실전 발령을 받은 곳이 바로 기가 텍사스이고, 이 기가 텍사스는 모델 Y는 물론이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생산되는 곳이며, 이 조만간 무인 로보택시인 사이버캣까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테슬라의 이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자, 이곳으로 옵티머스를 보낸다는 뜻은 이제 테슬라가 로봇을 연구하는 단계가 끝났고 실전에 투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로 넘어왔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게 된다면 2월 훈련의 핵심은 데이터의 채굴이라고 하고, 테슬라는 숙련된 작업자들에게 특수 카메라 헬멧과 배낭형 장비를 착용시킨 후 일상적인 공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로봇의 신경망에 그대로 주입하겠다는 것인데, 이 FSD가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으로부터 도로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로 자율주행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방식이 그대로 로봇에게 들어가는 것이며, 이 방법이 성공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로봇만 만드는 회사가 아닌 로봇에게 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이 로봇을 위한 훈련소가 바로 텍사스에서 열리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했듯 2026년 말이면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공장 안에서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2027년이면 일반인도 옵티머스를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2월 텍사스 훈련에
시간의 시작은 일론이 말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좀 한다고 어떻게 주가가 1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 해답은 ARK 인베스트가 말하고 있는 26조 달러라는 이 숫자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숫자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로봇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을 거의 지옥이라고 말했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들은 로봇이 팩 덤블링을 하기 위해서 이 수십 명의 프로그래머가 관절 하나하나와 각도의 힘을 코딩으로 입력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동작을 코딩하는 방법을 룰 베이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해진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변수가 많은 실제 공장이나 이 가정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 바로 이미테이션 러닝, 모방 학습이라는 방식을 새롭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 기가 텍사스에서는 카메라 헬멧을 쓴 요원들이 옵티머스의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방 학습의 핵심이며 이 사람이 직접 헬멧을 쓰고 부품을 집어 올리면 그 영상 데이터가 옵티머스의 신경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 로봇은 사람이 이 물체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각도로 움직이는지를 배우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서운 이유는 모방 학습의 러닝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기존 코딩 방식보다 로봇에게 새로운 작업을 가르치는데 최대 70%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남들이 10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을 테슬라는 3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뜻이고 일론 머스크가 2027년 상용화하겠다라는 소리가 바로 이 모방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옵티머스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매우 부드러워진 이유가 인간의 데이터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기가 텍사스에 수천 대의 옵티머스가 투입되게 된다면 옵티머스는 24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며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인간의 개입은 줄어들 것이고 테슬라가 실주행 데이터로 압도적인 해자를 만들었듯 이제는 로봇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좋은 로봇을 만드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로봇의 뇌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라는 거대한 공장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로봇이 테슬라의 가치를 도대체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것이 궁금할 것 같은데 ARK 인베스트에서 준비한 빅 아이디어 2026의 리포트를 살펴본다면 86페이지에 이 로봇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자, 항목을 살펴본다면 로봇이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무려 26조 달러이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3경 5천조 원 정도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전 세계 모든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과도 맞먹는 거대한 숫자가 바로 이 로봇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ARK는 어떤 근거로 이런 숫자를 만들었을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ARK는 현재 시장을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바로 이곳에서 약 13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로봇은 잠도 자지 않고 불평도 없으며 24시간 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ARK는 로봇이 투입되는 순간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100% 이상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때문에 늘어난 부가가치의 35%를 테슬라 같은 로봇 제조사가 매출로 가져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이 로봇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수익의 일부가 로봇 회사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13조 달러짜리 거대한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두 번째고요. 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이 아닌 우리 집안에서 사용되는 로봇에 대한 가치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청소하고 요리하고 설거지 하는데 몇 시간 정도 쓰는지가 궁금해지는데 ARK는 전 세계 28억 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매일 평균 2.3시간에 무급 가사노동을 한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RK는 전 세계 평균 시급의 12달러를 여기에 대입했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 시간당 16,000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자, 28억 명이 매일 2.3시간씩 이 비용을 로봇에게 지불한다고 예상한다면 여기서 또 한 번 13조 달러 이상의 시장이 탄생하고 이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시간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이 26조 달러라는 숫자는 이 로봇이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제품이 되는 순간을 예정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풍요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이 노동의 비용은 사라지고 이 생산성은 폭발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론 바로는 옵티머스 때문에 주당 1만 달러를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과연 26조 달러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테슬라는 정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부터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테슬라가 정말 주당 1만 달러가 되게 된다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3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경 원에 달하는 뜻입니다. 지금 애플 시가총액의 10배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요. 하지만 ARK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로봇 시장이 26조 달러의 시장을 가지게 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ARK는 로봇 한 대의 제작 원가가 1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로봇이 대체하는 인간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5만 달러에 가깝고, 자, 기업 입장에서는 3개월 만에 본전을 뽑고 나머지 9개월은 고스란히 기업의 순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 로봇 한 대당 매년 인건비의 80% 이상을 아끼는 셈이 되기 때문에 로봇을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이런 거대한 로봇 시장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15%에서 20% 정도만 점유한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26조 달러의 15%면 연간 매출만 약 4조 달러이고, 이 로봇은 판매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전기차와는 다르게 RAAS라는 이 로봇 서비스 구독 모델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을 생각해 본다면 기계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도 하는데요. 이 로봇을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 안에 들어갈 새로운 프로그램을 살 수 있고, 이 미셸랑 셰프 같은 요리 패키지를 구독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아침 전문가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이 프리미엄 바리스타 같은 것을 구독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스킬을 새로운 형태로 구독하면서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독의 마진은 80% 이상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매출 4조 달러에 이런 고마진이 연간 순이익으로 1조 달러가 붙게 되고, 거기에 멀티플까지 적용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당 1만 달러라는 숫자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ARK가 88페이지를 통해서 옵티머스가 인간의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는 시점을 2028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는 다보스 포럼에서 2027년이면 일반 소비자들도 옵티머스를 살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이 두 사람의 예상이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매우 신기합니다. 자, 일론은 왜 1년이나 앞선 2027년을 말했을지가 궁금한데, 일론 머스크는 ARK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1년 더 빠르게 이 로봇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텍사스의 훈련은 이런 대폭발을 위한 데이터를 쌓는 기초공사라고 생각하며, 정말 테슬라가 로봇으로 한 단계 더 점프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어닝에 살펴봐야 될 점은, 이 월가에서 현재 보고 있는 이 분기 매출이 얼마인지 인도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테슬라의 자본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이 점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옵티머스의 2027년을 위해서 이 도조 컴퓨터와 로봇의 생산 라인에 정말 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면 이 투자가 현재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숫자를 통해서 테슬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은 론바론의 테슬라가 1만 달러를 갈 거다라는 예상과 ARK의 26조 달러라는 이 로봇의 시장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 많은 분들은 여전히 말도 안 된다라고 비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10년 전 테슬라가 전기차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은 비웃었고요. 그 당시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지만 지금의 테슬라는 인간의 노동을 복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 2월 기가 텍사스에서 시작될 로봇의 실전 훈련은 테슬라라는 기업의 정의를 다시 한번 바꾸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과연 ARK가 제시하고 있는 26조 달러의 로봇 시장에서 테슬라가 얼만큼의 파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